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날이 가까워 오니까 뭔가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그동안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주문에 좀 잠잠하다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 득표 전략을 다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 늘상 비판받아왔던 간철수, 또 간을 보다가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다가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또 그 태도를 바꾸는 그런 간철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7일 그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소위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김기현 지지 성향, 단톡방 참여, 그리고 김기현 지지성 게시물 전파 요청, 의혹입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뭡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전날 6일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오후 5시까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존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날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철수 의원의 이 최후 통첩의 그 내용과 형식을 봤을 때 이거는 같은 국민의힘 정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안철수 의원은 마치 반윤석열 투쟁의 선봉의 선,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될 만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안철수가 과연 국민의힘 소속이냐, 이렇게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고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마치 뭔가 중대한 범법 행위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그리고 이 행정관들이 그 행동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뭔가 조직적으로 당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암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누군가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단톡방에 참여하고 이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지지 또는 비판성 게시물을 전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논란이 뻔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겁니다. 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 행정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하에, 시민사회 수석의 지시하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지금 김기현 지지 선거 운동을 한 것 마냥 지금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 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다, 내지 그런 걸 입증할 만한 증거, 내지는 그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하는 정황,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사로 한 번이라도 접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해당 기사들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기사들만 나오고 있다.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제목이 항상 대통령실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행정관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오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들의 이 행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저런 자들을 지금까지 데리고 일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6일 날에 밝힌 그 입장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련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국정 홍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 전당대회에 더 이상 대통령실을 개입시키지 말라.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도 언론이 전당대회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대통령실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그 계속 재차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한, 이런 행동이 발각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인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할 경우에 뭐 이거를 보도한 측이나 또는 안철수 의원 측이나 또는 이걸 이제 뭐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황교안 전 대표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마치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살 위험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 같긴 한데 그 점은 이해되면서도 어쨌든 그럼에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한 그 행정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인사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다만 인사조치와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다릅니다. 과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그 행위도 과연 타당하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은 왜 이들 행정관이 아니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겨냥했을까? 이게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시민사회수석의 이 행정관들한테 뭐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게 밝혀졌습니까? 그런 정황이라도 나왔습니까? 시민사회수석의 행정관들에게 단톡방 관련 또는 김기현 지지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안철수 의원은 무슨 명목으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느냐. 결국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를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노린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윤한연대 운운하다가 대통령직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핵관 운운하다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핀잔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좀 한동안 잠잠했다가 지금 다시 새로운 득표 전략으로 그 어정쩡한 모습을 버리고 결선까지 가려는 심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배수진으로 이제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노린 거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린 것까지는 뭐 자기의 뭐 정치적 계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무슨 명목으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할 수가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뭐냐? 직권남용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이거를 갖다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이 직권남용으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려면 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의무 없는 일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증거 내지는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냐 그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대체 이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기현 지지 게시물 전파 요청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만한 명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한 안철수 의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금 이걸 고발하려고 하느냐, 그걸 언론에다 공개를 했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6일날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고 뭐 어쩌고 중대한 범법 행위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이건 뭐냐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직선거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 공직선거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그 다음에 시도의원 선거, 그 다음에 시군, 구의원 선거, 이런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내 경선하고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도한 매체들도 마찬가지고 뭘 모릅니다. 헌법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정당법 내지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가리키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무원은 무조건 정치적 중립. 근데 그 정치적 중립이 적용되는 게 선거가 뭔지도 모른다 그겁니다. 모르고 나서 그냥 막 한마디로 뇌 까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수석이 뭔가 지시를 했다는 증거,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마치 시민사회 수석이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대체 법적 검토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는 중대한 패착이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태를 보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체 뭐냐, 고발한 무슨 명목으로 고발할 것이냐, 없다, 설득력이 없다, 이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당 행정관들, 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들인 행정관들의 행위는 과연 무슨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까? 무슨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인 논란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때 설명을 드린 얘기인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정치운동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65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에 해당합니다. 당 대표를 뽑거나 당 지도부를 뽑는 당내 경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당내 경선도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를 뽑거나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거나 아니면 뭐 광역기초단체장 또는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그 당내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한 여기에 기술된 선거에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 전당대회, 이 당내 경선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이들을 갖다가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정당법이 있습니다. 이 정당법을 이제 들먹이는 사람들이 속속 나올 겁니다. 속속 나오는데 뭐냐면, 정당법 제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1항 정당의 대표자 투표로 선출된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밑에 기술된 내용을 모르고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갖다가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게 마치 뭔가 중대한 지금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 제49조 1항 1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자. 2호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여러분들 이 3호가 아마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지시를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라고 지시를 한 그게 있습니까? 밝혀졌습니까? 아니면 이 해당 행정관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단톡방에 참여한 거 말고, 단톡방에 그 게시물을 갖다 전파해달라고 요청한 거 말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자기들 부하 직원들한테 이런 걸 요구한 바 있습니까? 강요한 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있는데 이건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들에 대해서 이들이 만약에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는다? 대통령실이 마치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몰아간다? 그런 것처럼 암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득표 전략을 세운다? 그래서 대여 투쟁을 선언한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얘기할 내용입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